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따지면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 0이나 180도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저게 따를 가능까지니까. 자, 이제 속력 속도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을 친구들이 물리스럽게 공부한다는 게 어떤 방법인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공부하실 때 친구들이 뭐로 공부하냐면 속력, 벨로시티 약자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B로 표현을 해. 그래서 속력에 대한 정의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죠?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의들을 배우고 이 정의를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지 좀 아셔야 될 게 항상 정의라고 하는 건 말로 글로 표현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 쓰는 것도 귀찮고 말하는 것도 길잖아. 그래서 간략하게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야? 관계, 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관계식을 끄집어낸다는 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기준으로서 비교 대상이 무슨 물리량을 표현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지는 것이고 관계식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 관계 그래프.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하나의 세트로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배우고 관계식을 배우고 관계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해석하고 작도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호열이만 계속 시험 대상으로 하면 올 수 있잖아. 이제 선생님이 주예로도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관점에서 나보다 많이 먹으면 꿀꿀이, 나보다 적게 먹으면 꿀꿀이 아닌으로 표현할 거야. 선생님이 사과를 1개 먹는 동안 주예는 사과를 2개나 먹었답니다. 주예는 꿀꿀입니까? 아닙니까? 꿀꿀이죠. 왜? 나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얘를 꿀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쌤이 기준이 되었으니까. 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모든 정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 하는 동안에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사과 1개 먹는 동안에 주예는 사과를 2개 먹어서 내가 기준이니까 나보다 많이 먹었으므로 주예는 꿀꿀이. 자, 같은 표현으로 또 한 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사과를 1개 먹는 것에 대하여 주예는 2개를 먹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이지. 왜? 나보다 더 2배나 많이 먹었으니까 꿀꿀이라는 게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정의도 같은 말이야. A에 대한 또는 대하여 B 이렇게 있는 정의들도 다 같은 표현이야. 사과 1개 먹는 것에 대하여 2개 먹었다.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많이 먹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 동안에 대한 앞에 있는 이 녀석이 기준으로 작용해? 아니면 비교 대상으로 작용해? 기준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 기준이야. 그러면 동안에 대한 뒤쪽에 있는 말들이 누구야? 비교하는 녀석들이야. 그럼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정의를 관계식으로 만들 때 기준분의 비교 형태로 관계식을 다 만들어냈었어. 이 형태. 시간 동안의 거리. 너무 기네? 관계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 녀석이 누구? 기준. 이 녀석이 비교 대상이지. 그래서 속력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는 어떻게?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표현하고 관계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리스럽지 않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속력,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V는 T분의 S. 거리에 다니는 미터고 시간에 다니는 세크니까 미터 퍼 세 하고 끝난단 말이야.
야, 얘는 기준분의 비교에 대한 형태니까 기준 비교 형식으로 관계식 만들어지겠네. 모든 것들이 다 통용돼. 물리에 나타나네.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봐봐. 선생님이 사과를 13개 먹는 동안 주에는 사과를 15개를 먹었고요. 선생님이 사과를 12개 먹는 동안 주에는 사과를 16개를 먹었답니다. 언제가 주에가 더 많이 먹은 거야?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비교를 용이하게 하려고 단위 숫자 1을 이용해서 단위 시간 1초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1초 동안 2m 갔고 너는 1초 동안 4m 갔으니 너 빨라. 그래서 모든 정의가 단위 시간이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 여기서 또 친구들이 실수하는 거 한번 지적 한번 해볼게요. A는 10m를 갔고요. B는 100m를 갔습니다. 누가 더 속력이 빠릅니까? A야, B야? A는 10m 갔고 B는 100m 갔대. 누가 더 빨라? 주에 누가 더 빨라? 정답이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꼭 친구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게 비교를 할 때에는 꼭 기준값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 항상 그 비교할 때 기준 대상이 있지. 엄친 딸 또는 엄친 남 뭐 이런. 야, 옆집 누구는 이런다는데 넌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 꼭 그 기준값이 있는 거야. 어머님은 물리를 잘 아시는 거지. 정확한 기준값으로 비교를 하려고 드시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못해? 공부를 못해? 이렇게 하면 반항할 거거든. 근데 야, 옆집에는 너랑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걔보다 못해?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반항감에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들이받고 대드는 거지만 아무런 표현 없이 기준 없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보면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엄마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정말 정의에 대한 기준 비교에 대한 형태를 정말 명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우리 엄마 짱 멋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미쳤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사고방식, 물리적인 시야라고 항상 선생님은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랍니다. 자, 그러면 속도도 세게 한번 살펴볼게. 속도는 방향을 따져줘야 되다 보니까 누구 위에 벨로시티 위에 화살표 표현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 용이하기 위해서 단위 시간을 이용할 테고요. 단위 시간 동안에 같은 표현이 단위 시간에 대한 변화 위치, 변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도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속도, 시간 동안의 변한 위치의 값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속력 속도를 보고자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들이 관계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관계식을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관계 그래프로 이야기를 할 건지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속력 속도에 대한 내용을 오빠 운동으로 계속 이어서 할 거야. 자, 저 오빠 운동을 몇 초 동안 할 거냐면 주혜가 2초 동안 오빠 하면서 달리기를 한대요. 2초 동안.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오빠 운동 그대로 쓸 거야. 오빠 하고 2초 동안. 자, 그럼 호열이가 대답해 주세요. 속력은 얼마입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얼마?
2초 동안 14m 이동했으니 얼마만큼? 초당 1000m를 가는 빠르기를 가졌군요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럼 2초 동안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2초 동안 속도는? 2초 동안 변화 위치, 변이의 크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가 6m였었네요. 그래서 3m/s. 근데 주예의 오빠 운동은 주예 혼자 한 거잖아. 근데 주예의 오빠 운동이 어느 사람한테는 쟤 미쳤나? 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한테는 우와 멋지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이들도 속력하고 속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네. 그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언제나 속력이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컸을 때를 비교하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크네. 무엇이? 운동 방향이 뭐했다? 변하며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라는 거야. 아까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빠르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거든. 근데 지금은 표로 보여주고 문자로 표현하고 나서 운동 방향 변했니? 알 수 있게끔. 즉 속력이 속도보다 큰 걸 우리는 알았어.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야. 만약 속력하고 속도가 같았다, 얘 똑같아.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 친구들이 넣어주셔야 돼요. 거리가 변이보다 컸을 때, 거리와 변이가 같았을 때, 속력이 속도보다 컸을 때, 속력과 속도가 같았을 때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얘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해서 비비. 선생님이 저렇게 별표나 빵빵빵 치는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정의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냐면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그래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적용되는 모든 물리량들 값에는 두 가지 값들이 있어. 시간이 기준으로 정의되는 정의들은 다 순간값, 평균값 이렇게. 그래서 전류, 시간 동안의 전하량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순간 전류, 평균 전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순간인율, 평균인율, 이렇게 순간 평균값들이 있네? 얘는 그러면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시간으로 적용되는 녀석들은 어떻게? 순간하고 평균값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속력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순간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엄마 지금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묻는 게 맞는 표현이야? 엄마 지금 속력이 얼마야? 라고 묻는 게 맞는 표현이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지금 속력 얼마야? 그러면 70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70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속력을 의미하는 거지. 운동 방향을 알려줘? 야, 지금 시간당 70km를 가는 빠르기야. 시속 70이야. 라는 표현이 운동 방향은 모르잖아.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상해서 엄마 속도 말고 속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을 때 70이구나. 근데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지. 주혜가 아빠 차를 타고 아빠 속도 얼마야? 했더니 아빠가 70이야 해도 아빠 지금 속도 물어봤잖아. 속력이 아니잖아요.
방향까지 그럼 알려줘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대 맞겠지. 그래서 물리스러움이 강하게 나타나면 왕따 당할 확률도 커집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대화를 해봐보면 당연히 친구들 싫어하겠지. 자,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순간 속력. 근데 선생님 그럼 순간 속력, 순간 속도 같을 때는요? 이때인 거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속력이나 속도 같이 써도 돼. 그쵸? 자, 순간 속력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좀 더 고급적 표현으로 이제 관계 그래프 들어갈 거니까 ST 그래프에서 이때 ST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배우죠.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우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평균을 생략하면 평균 속력은 보통 문자로 표현하면 벨로시티 위에 직선, 바로 표현해서 평균값들을 나타낸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값 한번 구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물체 위치 시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삐리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여기 해석할 때부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는 이 평면에 이렇게 운동한다는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물리는 심플한 케이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플한 케이스에서 방향은 이쪽 아니면 저쪽, 동쪽 아니면 서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0도 아니면 180도 두 개 바꾼다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시간에 따른 위치, 직선에 대한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니까 이게 곡선으로 표현된 거 보는 거야. 실제로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럼 ST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기울기나 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부터 봐야 된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지. 주제 하나.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이걸 보고 기울기나 면적 값들을 관계 그래프에서 친구들이 보셔야 돼. 자, 이 녀석은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인데 이쪽에서는 기울기의 방향이 마이너스네. 이 말인 즉슨 너 이 순간 때 운동 방향이 변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변했네. 거리가 변이보다 크겠네. 속력이 속도보다 크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친구들은 운동 방향 다 집어치고 안 봐 이런 거. 운동 방향 안 보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틀릴 확률이 굉장히 커. 항상 운동 방향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이 몇 번 변했을까요? 그치. 언제? 마이너스로 있다가 플러스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방향이 변하는. 이때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입니다. 늘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운동 방향이 변했으면 이 녀석은 속력이 속도보다 크겠죠. 거리가 변이보다 크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T1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T2로 이야기할까? 이 시간 T3로 이야기할까요? 그럼 봐봐. 쌤이 예를 들어 접선의 기울기니까 T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고요. T2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일 테니까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중에 T1이 크니까 V1에서의 속도가 더 빨라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기울기가 크면 속력이 큰 거니까. 그러면 문제 낼게요. 0에서 T2까지 속력하고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릅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중 누가 더 빨라? (0에서) T2까지. 그치. 우리 한번 들었니? 들은 적 있어? 센스가 있는데? 봐봐. T3까지는 2번 변했지만 T2에는 운동이 딱 변하는 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T2까지는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는 거야. 이걸 해석하면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저 앞에 주위가 있거든. 그래서 주위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저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주위야. 주위가 와 선생님 하면서 물리세 막 빠르게 뛰고 있다가 가까이서 보고 지금 이제 기절하는 거지. 하지만 운동 방향은 아직까지 안 변했어. 그걸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니까 곡선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운동을 0에서 T2까지 운동 방향 변한 적이 없는데 속력만 느려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관계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가장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그러면 0에서 T1에서 T3 동안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누가 더 큽니까? T1에서 T3까지. 운동 방향 T1에서 T3까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그럼 평균 속력이 속도보다 큰 거야.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친구들이 이야기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의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가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이것만 제대로 구분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관계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문과 애들은 이런 관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설마 문과 지망을 선생님이 보통은 문과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거든요. 문과생들을 비하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부족하며 인구도 작기 때문에 검사가 많은, 판사가 많은, 정치인이 많은 나라보다는 물리, 화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수출해서 잘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호열이나 주애가 대통령이 되면 나 교육부 장관 시켜. 딱 2년만 하고 나 다 바꿔놓고 준다 이렇게. 대통령 되면 나 시켜줘. 그래서 대학 입시 체제를 다 바꿀 거야. 어떻게? 이과, 대학 등록금 무료. 문과, 이과생들이 내는 돈을 충당해야 될 거잖아. 얘는 한 학기에 한 2천만 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진짜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문과 가겠지만 대다수는 다 이과 공부하려고 될 거잖아. 그럼 당연히 수출하는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걸로 하면 이과생들이 다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2차도 생각을 해놨어. 왜냐하면 친구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생들 등록금 무료뿐만 아니라 이과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도 얻어주면서 독일처럼 한 달 용돈당 100만 원가량 이렇게 주면 애들이 정말 공부에 더 전념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3 재수생 애들은 선생님 그렇다고 공부 안 해요? 그 돈만 받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 교육과정 위배 안 돼 이거는. 이건 무조건 변별하기 위해서 관계 그래프에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쪽 부분들은.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평균값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T1에서 T2까지의 이 두 지점의 이 기울기가 뭐야?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 또는 속력을 의미하겠지. 왜? 이 구간에서는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속력 속도 같이 써도 돼. 자, 관계 그래프 계속해서 살펴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심플한 운동을 위치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심플하네. 에라, 잘 모르겠네. 그래도 난 알아.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인걸. X축에 시간이 있네. Y축에 위치, 거리 또는 변이 그래프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조작을 시키다 보니까 S는 VT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ST 그래프에서 무엇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을 의미하는구나.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얘는 속력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인지하시겠어? 기울기의 방향이 플러스인데 한 번도 마이너스로 반대로 꺾인 적이 없잖아.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지. 계속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속력 속도 써도 돼. 근데 하필이면 기울기가 뭐해? 일정하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 속도가 일정하네. 속력 속도가 같다는 거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네.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는 그러한 운동을 보고 우리는 6글자로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고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이야기 글로 쓰는 것보다 ST 그래프 2차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말이 너무 길어. 줄이자 등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해요. 등속도 운동 너무 길어. 네 글자로 등속 운동 다 같은 글. 네 글자 너무 길어. 세 글자 없습니다. 네 글자가 제일 마지막이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 다 같은 표현인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 속도를 관계식에 의해서 의미를 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네.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보고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관계 그래프가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ST 그래프와 더불어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속력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등속 운동을 표현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네, 속력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 저 기울기 값이 V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BT 그래프에서 면적이 우리는 관계식에 의해서 S는 VT인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구나? 거리, 변이구나. 근데 ST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 변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의 방향을 봤잖아. 근데 BT 그래프에서는 누구를 본다? 면적의 부호를 봐야 돼. 자, 그래서 예시. 자, 다음과 같이 BT 그래프가 핫 속도 시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자, 그래서 각각의 시간대를 표현하니까 T1의 시간, T2의 시간, T3의 시간, T4의 시간. 운동 방향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따지는 건 똑같아.
운동 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 얘 0에서 T4까지 운동하는 동안 변했어. 언제 변했냐면 이 녀석의 면적의 부호는 플러스겠지만 이 녀석의 면적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BT 그래프에서는 면적의 부호가 변화했을 때가 운동 방향이 변했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보고 나서 기울기 면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동 방향이 변했으니까 0에서 T4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중에 관계 하나 낼 수 있겠지. 호연, 호재, 호연. 호연. 0에서 T4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중에 누가 더 커? 그렇지. 왜? 운동 방향이 변한 게 들어가 있잖아. 그 운동하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거기가 변이보다 크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0에서 T3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누가 더 커? 0에서 T3까지.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플러스 기울기에서 마이너스 기울기 되니까 여기를 운동 방향 변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볼 필요 없어. 면적 분담 그랬어. 0에서 T3까지 운동 방향 변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거리와 변이가 같다는 거야. 속력과 속도,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부호를,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의 부호를 보고 방향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리고 B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거리 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면 이 관계 그래프 살펴보면 0에서 T1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다가 T1에서 T2까지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T2에서 T4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중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였구나.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무궁무진 변형시켜서 낼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리들, 방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ST에서는 기울기의 부호로,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의 부호로 확인한 후 기울기 값이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가야 돼. 근데 친구들 어느 순간 문제 풀다 보면 방향 생각은 안 해버리고 바로 기울기 면적을 가지고 놀려고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럼 문제 틀려버려. 실수야. 이해되십니까? 자, 실제로 양으로 따지면 이 여러 가지 운동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 양은 저 파트만 가지고 3시간 하더라도 부족한 파트거든. 근데 지금부터 강하게 넣으면 너네들 안 하려고 들겠지. 즐거움을 주도록, 공간이만 주도록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지금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중상 이상은 무조건 나와. 지금 이 내용들만 가지고도. 근데 난 상위권을 바래 이랬을 때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이거 바탕으로 좀 더 넣어야 돼. 그거는 화학이건 생물이건 제약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수준만 딱 해서 잘 나오기가 힘든 통합과학 구조가 쉽게 가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 모든 파트가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일반 지구과학, 천문학 진짜 설명하는 게 무궁무진하게 수준이 올라가 버리는 참 재미있는 과목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 특징들이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 현대고 아주 그냥 화학에서 애들을 그냥 아주 작살로 밟아놓죠. 얼마 전에 저 단대고 생물에서 밟아놓더라고. 여보 나도 모르는 내용이야.
박혈구, 난무야 이런 녀석들 때문에 우리는 산소 운반이 어려워서 빈혈 증상이나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게 나타나려면 아미노산 서열 중 6번째 알파 무슨 입자에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나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생물 원에 대한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친구들이 학교에 배정을 받고 나시면 너네 담당 선생님의 주 전공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물화생지 다 잘하시는데 선생님 제 전공으로 하신 과목은 무엇이세요? 이렇게 좀 넌지시 물어봐야지. 쌤 전공이 뭐예요? 대답해 줄 까닭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좀 여우짓을 해야지 학교 내시 부분은 잘 나옵니다. 자, 뻐럭뻐럭뻐럭뻐럭뻐럭. 우리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위치 찾으려고 처음 배웠던 내용들, 거리와 변이의 그냥 바로 관계로 이야기하자. 거리하고 이제 변이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저 알 수 있어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기 위해서 속력과 속도를 배웠죠. 속력과 속도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 방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고, 그중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녀석이 무슨 운동이었어? 등속 직선 운동을 ST 그래프와 BT 그래프에서 저 분석할 수 있어요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개념을? 가속도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개념을 공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선생님 필체가 원래 좀 이렇게 흘려서 쓰는 필체이기도 하고요. 약간 붓글씨 필체. 조기고 있는 교육이 이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넘게 서예를 시키셔서 내 성적을 좀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물론 다음 날 있지? 붓글씨를 쓰고도 심심할 때마다 어떻게? 우와! 막 멍을 붙이고 빵! 칼싸움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 훈장 선생님의 가장 아끼시던 벼루를 내가 깨뜨려 먹었거든. 당장 나가!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연락 받았지. 아니 쌤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래? 네가 얼마나 사고를 쳤으면 쫓아내셨겠니 하면서. 그래서 필체가 약간 이렇게 좀 붓글씨 쓸 때 뭐 예를 들면 뭐 조자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좀 흘겨 쓰는 것들이, 그래서 조기교육의 무서운 부분들. 내가 배운 물리, 화학의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그때 다 배웠던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 조기교육의 무서운 점들. 선생님 그때 배우면 고등학교 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만을 하게 되는 거지. 왜? 난 이미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 하고 있네? 옆에서는 천재 소리야. 쟤는 맨날 노는데 성적이 거의 1, 2등이야. 막, 쟤는 진짜 천재인가 봐. 이미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만심에 빠져서 노력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한 거야. 근데 진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머리 좋은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고요. 공부 잘하는 녀석이 내신이건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고 내신 수능을 잘 본 녀석이 공부 잘하는 녀석이야. 공부 잘해서 성적 나온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온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그치? 성적이 잘 나와야지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대한민국의 매우 아름다운 교육 시스템 사랑합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 올해 목표
세화여고, 서울, 또 어디지? 경문. 각 학교별로 물리 50명, 통합과학 50명, 100명씩. 지금부터 공사해야 되겠는데? 공사해달라고 요청할까? 자, 첫 번째 멤버니까 가장 앞자리는 당신들에게 배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담이고요. 자, 가속도 새로운 녀석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정의 들어가니까 이 정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 시간 동안에 속도가 아니고 얘는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거. 속도와 가속도는 전혀 달라요.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해서 가속도가 빨라진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량들이 수학에서는 미분에 대한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패턴들인 거야. 통합과학에서 이야기되는 전자기유도, 물리학 1에서 이야기되는 전자기유도, 물리학 2에서 이야기되는 전자기유도도 자속 변화량, 미분에 대한 개념이거든. 왜 미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니 얼마나 친구들이 힘들어하겠니? 그치? 하지만 미분은 안 쓸게. 그런 분들 모르셔도 돼. 중요한 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서 정의를 좀 더 이야기하면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1초로 비교를 해버리겠지. 그럼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관계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이 관계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속도를 A로 표현한다면 엑셀레이트 써서 A로 이야기한다면 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방향을 가속도로 표현해 주셔야 돼. 변이나 속도처럼. 그래서 그 위에 화살표 이야기할 텐데 화살표 없더라도 가속도, 속도, 변이나 방향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꼭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이 가속도는 어떻게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수학에서도 변화량 이야기하면 항상 나중에서 처음값 빼는 거잖아. 나중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 V0를 처음 속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 속도를 빼준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관계식 이야기했지. 그럼 관계식 이야기했으면 이 다음 단계 뭐겠어?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야 될 텐데 등속 운동보다는 등가속도 운동이 훨씬 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비비비비. 그냥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시간으로 정의되는 녀석은 평균하고 순간값이지. 그럼 얘도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있어. 근데 안 물어볼 거야. 왜? 가속도도 어려운데 평균 순간 가속도까지 따지면 대단히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에만 가속도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무슨 운동만 등가속도 운동에만 국한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이어서 기준 방향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예지가 아니고 주예가 아니고 예자가 들어갔는데 뭔 예였는데 예서 아닌데 주예 맞아. 주예였어. 주예 호엽이. 자, 쌤이 주예를 향해서 갈 거란 말이야. 주의 방향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뭘로 할 거냐면 난 처음 주예를 향해서 움직였잖아.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할 거야.
것들에 대한 표현이야. 주위에 바라보고 있는 반대 방향인데 너무 기니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주위의 쪽이 동쪽이며 멀어지는 쪽은 무슨 쪽이 되겠어? 서쪽. 동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귀찮으니까 기준 플러스 기준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들을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말로 이야기해 볼게.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던 거야. 무슨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이 값이 플러스고 이 값도 플러스야. 쉽게 이야기하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줘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져 버리는 일인 거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바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네. 얘는 무조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오케이?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버리면 얘는 속력이 감소하다가 정지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면 속력이 느려진다 라고 이야기까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제 관계 그래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누구만 이야기한다? 등가속도 운동만 이야기한다. 알았어. 좀만 하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원래 한판 때리고 좀 수업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둘 다 정리 습관이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내가 쏙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안 쉬고 계속 더 몰아쳐도 애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른 애들 좀 쉬었나요? 막 하면서 막 난리고 벌써 7식인데 계속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지금 막 공부할 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쌤의 공부하는 팁으로는 이런 팁이 있었던 것 같아. 남보다 지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막 내 자존심, 그건 지금도 그래. 내가 지구상에서 물리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강수가 많잖아.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막 모든 것들을 막. 그래서 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이 있죠. 헤라라고 하는 헤라 여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질투의 여신, 화신이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거든. 자, 의욕이 떨어졌을 때 그 질투를 발동시키면 미친 엔돌면 진짜 정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막 피곤함도 있고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이랬던 거거든.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타고난 거. 음악. 노래 잘하고 싶어서 맨날 연습을 해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 여전히 노래방 가면 내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 나한테 노래 시켜두고 나서 다 딴짓하고 있고 그래도 끝까지 그래. 노래를 잘하면 내가 가수가 됐겠지. 그것도 지는 게 싫으니까 예전 같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막 이제 그 장기 자랑들 이렇게 하면 이제 쌤이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시키겠지. 학교 측에서도 그러면 학생회장 장기 자랑 이렇게 있겠습니다. 노래 못하니까 노래 하면 애들이 더 깔깔깔 대고 웃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노래는 잘하고 싶은데 노래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대.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지.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노래 안 시켜주잖아. 그래, 제가 노래할게요.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시키더라고. 아무 데서나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딸내미들하고 동화가 돼서 아이브의 아이엠. 그래서 초딩 애들은 아이브 쪽을 좋아하고 중고등 쪽은 뉴진스, 르세라핌 이쪽이라면 그래서 초딩생 얘가 항상 그걸 들으니까 또 같이 어느 순간 막 흥얼거리고 둘이 춤추고 있으면 와이프가 제 조씨들은 미칠 것 같다고. 헛소리 했으니까 좀 이제 힘내서 한번 봐봅시다. 이 등가속도 운동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 그럼 관계 그래프 한번 살펴보지 뭐. B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 다음과 같이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린대. 그럼 왜 등가속도로 불리지? 봤더니 몇 차? 1차 그래프네. Y는 AX 형태. X축에 누가 있습니까? 시간이. Y축에 누가 있어? 나중 속도가 있는데 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 녀석이 속도 변화량 값하고 똑같겠죠. 처음이 0이니까 나중 값이 변화량의 값인 거야. 그럼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가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누가 될 테고요? 가속도가 될 테고요. 이 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한 이러한 녀석, 가속도가 일정한 이러한 운동을 보고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ST 그래프가 1차였을 때 등속 운동이었다면 VT 그래프가 1차인 운동을 보고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왜 이렇게 친구들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바탕으로 Y는 AX 형태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지? 이걸 끄집어내 주셔야 돼. 자, 저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네. 친구들이 재미있게 미분 적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그래프 우리가 배우는 게 VT 그래프까지는 배웠어. 이제 AT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수학으로 유도하거나 표현하면 위치 시간, 거리 시간 그래프를 뭐하면 미분하면 VT 그래프가 된다. VT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누가? AT가 된다. AT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누가 된다? VT가 된다. 이제 슬금슬금 싫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VT 그래프를 시간으로 적분하면 누가 된다? ST가 된다. 모르셔도 돼. 대신 미분은 양파 껍질을 한 겹 순차적으로 계속 까대는 거야. 근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내가 옷을 하나씩 벗고 있어. 그럼 물리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너 미분하고 있구나. 내가 샤워 끝나고 옷을 하나씩 외출하려고 입고 있어. 근데 규칙은 지켜줘야 돼. 슈퍼맨 복장은 하면 안 돼.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야. 미분 적분은 다 순차적으로 더하고 순차적으로 뭐 하는 거야?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만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은 하나하나씩 옷을 입고 있던 거 벗는데 그러면 얘는 차수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노란색은 차수가 낮아진다. 3차가 2차, 2차가 1차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야. 차수가 낮아지는 거고 적분은 차수가
올라간다. 옷을 하나씩 계속 껴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린 거야. 등속 운동을 우리는 분석을 해보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가 몇 차로 표현됐어? 거리 시간 그래프가 몇 차로 표현됐지? 등속 운동? 1차였지. 그러면 등속 운동은 BT 그래프가 몇 차? 차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상수로 표현되다 보니까 상수보다 차수가 더 낮아지잖니? 그럼요. 미분, 적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미분 양파 껍질 벗기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벗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겠지. 어느 살인자가 있는데 이 살인자가 닭을 잡고 나서 냉장고에 가두는 방법이 수학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닭의 껍질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벗겨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래. 미분. 근데 이 닭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야. 원래 모양대로. 그러면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붙이면 닭의 모양이 나오겠지. 정답이야. 오케이. 선생님 그 믹서기로 가는 방법 있죠. 믹서기로 갈아서 닭의 입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따지는 게 확통이죠. 확률 통계지. 수학을 많이 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학의 유머 코드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은 과학하고 달리 수학 강의하면 너무 좀 정적이야. F이 멋있지. 끝. 근데 과학은 계속 내가 직거래해야지 애들이 그렇구나. 예시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운동을 이야기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이야기할 건데 등가속도 운동은 BT 그래프가 몇 차? 얘가 몇 차지? 잘 유추해보세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위치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가 몇 차 그래프로 나타날까요? 주로 몇 차. 근데 2차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포물선. 선생님 그 그래프가 포물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다 포물선이야. 직선이 아니면. 선생님, 그럼 ST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이 우와! 하고 12차가 나오면 어떡해? 안 나와, 무조건 포물선. 그럼 포물선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여기도 포물선이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도 포물선인 거지. 이런 식도 포물선이겠지. 왜? 여기를 안 그렸던 것 뿐이니까. 그게 다 이런 모양들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은 그러면 AT 그래프. 아직 안 배웠지만 얘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보는 거, 등속 운동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 속도를 의미하다 보니까 1차로, 등가속도 운동은 누가? B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다 보니까 1차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편한데, 또 여기에서 절대 나는 미분을 몰라서 오늘 수업이 너무 어려워. 그건 변명이고 그거는 나에 대한 반항인 거야. 미분 어떻게? 보여줘?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안 돼. 적분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써먹어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지 않겠니? 친구가 갑자기 더워 하면서 옷을 벗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은 미분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어리둥절하겠지? 그럼 나 혼자 낄낄 대면 돼.
이게 물리의 묘미야. 다른 사람이 알면 재미가 없어. 나만 알아야 돼. 왜? 특권 의식이 있거든. 물리하는 특권. 자, 이쪽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친구들이 외우시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거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해야. 69 계산했습니까? 외워서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69 했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6 두 번 더해서 12, 3번 더하니까 18, 4번 더해서 24, 5번 그래서 54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틀린 대답이야. 왜냐면 그걸 생각해서 대답한다는 건 인수분해를 하는 친구인데 인수분해를 배우고 있는데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크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선생님 그럼 어떤 3가지 케이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빠바방 색깔 그려줄게. 첫 번째 이 케이스, 두 번째 이 케이스, 세 번째 요 케이스 뿅. 그러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1번은 처음 속도가 0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2번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케이스야. 세 번째 얘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케이스. 3개밖에 없어. 이걸 지구의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3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해 있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운동. 저게 1번이야. 중력의 힘으로 이야기를 하냐. 2번, 아래쪽으로 던져서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졌지. 중력을 받아서. 2번 케이스야. 3번 평. 3번 케이스. 처음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을 아래쪽으로 받다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다가 감소한 후 정지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케이스. 중력으로 이야기를 하냐. 1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호열이가 나를 지금 벽 쪽으로 밀 거야. 근데 처음에 내가 정지했어. 벽 쪽으로 일정한 힘을 주니까 허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 내가 막 주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의 방향으로 나한테 빵 하고 힘을 주니까 더 빨리 속도를.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막 주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호열이 이 자식이 내 뒷덜미를 잡고 이리 와 하다 보니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속도가 감소하다가 주위야 순간 정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아요. 저 3가지 케이스. 근데 기본 유형이 누구냐면 저 1번 케이스야. 자, 기본 유형 1번 케이스. 한번 여쭤봅시다. 삼각형의 면적, 밑변, 높이, 기울기 4가지 정보가 있어. 그럼 밑변과 높이로 삼각형의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기울기와 높이 가지고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사인의 개념을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 밑변, 면적, 기울기, 즉 2개 정보가 있으면 나머지 정보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케이스 1번, 이게 9단위로 나와야 돼. 9, 6에 54 하는 것처럼. 참고로 쌤 정도 스피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걸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가 돼야지 이쪽이 쉬워져. 얘가 쉬워지잖아.
그럼 물리원의 역학 부분의 30~40%는 또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남들은 막 헉헉대고 있는데. 자, 봐봅시다. 1번 기본적인 외워주셔야 될 포인트죠. 빠라랑 호 VT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 관계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무슨 정보도? 나중 속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네. 무슨 정보도? 기울기,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네. VT 그래프에서 X축가 이루는 이 면적, 변이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네. 몇 가지 정보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우선 친구들이 나중에 좀 헷갈립니다. 특히 상대성 이론에서 특히나 헷갈릴 텐데 AVU 나중에는 구분이 되더라고 애들이. 난 막 이거 V냐 U냐 하고 계셔. 선생님 그거 U잖아요. AVU 한 3~4주 걸리더라고 내 글씨체. 좋아하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내 글씨체 때문에 저거 뭐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계속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보다 보면 보입니다. 자, 갑시다. 가속도에 대한 정의 어디 있었지?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가 얼마? 0이고 나중 속도가 V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 우리 그냥 이렇게 씁시다. T분의 V 이렇게 써도 되겠지. 두 개로 하나 표현했다. 자, 퍼즐 맞추기야. 그럼 속도를 가속도와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얼마? AT. 오, 좋습니다. T를 가속도와 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A분의 V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S를, 이거 참 놀라운데 S를 속력과 시간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거 수학 문제로 되잖아. 삼각형의 면적을 밑변과 높이로 표현하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야기하면서 변이를 속력과 시간으로 표현해봐. 어려워요. 얼마? 2분의 1 VT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이거 놀라운 일인 것 같아. 그 이유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어. 야,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 잘 알면서 왜 변이를 속도와 시간으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2분의 VT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구단처럼 외워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두 개로 하나 표현됐지. 더 표현 들어갑니다. T를 V와 S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 V분의 ES.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친구들이 좀 얌전하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것보다는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야. 선생님 말에 공감하시는 게 면적 변이를 속도와 시간으로 구해라 라고 하면 어려운 게 되는 거고 삼각형의 면적을 밑변과 높이로 구해라 라고 하면 푸는 이 놀라운 사실 역설적인 관계.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누구? 그럼 얘로 표현할까? V 대신에 여기다가 AT를 넣으면 V는 AT니까 그치? 얼마?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지. V 대신에 AT 들어갔으니까. 그럼 A를 T와 S로 표현하는 거 여기 있겠네. 얼마만큼? T 제곱분의 얼마? ES. T를 A와 S로 정리하면 얼마 되겠어? 루트 A분의 ES. V를 T와 S로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T분의 ES.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여기 있는 이 T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V는 AT인데 A T 대신에 V분의 얼마만큼? ES 넣을 거야.
V제곱은 2AS네. 그래서 얼마? 루트 2AS. 그럼 여기 있네. V제곱은 2AS니까 얼마만큼? 2S분의 V제곱 2A분의 V제곱. 선생님이 물리원 교재 아직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통합과학에서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제발 그려라.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면 뭐 하는지 아니? 오목도. 자, 선생님 스피드 한번 해볼게요. V는 AT, T분의 ES 루트 2AS. A는 T분의 V, T제곱분의 ES, ES분의 B제곱. S는 2분의 1 BT, 2분의 1 AT제곱, 2A분의 B제곱. T는 A분의 B, B분의 ES, 루트 A분의 ES. 이 정도를 바라진 않아. 하지만 최소한 선생님 다음 시간 때 선생님이 주혜야 하면서 주혜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주혜야 B는 했는데 네 하면 뭐 하는 거야? 얼굴 확 긁어볼 거야. 왜 호열이 같은 경우에서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자고 있다가 다음 시간 때 자고 있다가 호열아 B는 AT T분의 ES 루트 2AES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쉬워져. 이 파트가 쉬워져. 이 킬러 파트, 통합과학에서도 킬러 파트에 이게 쉬워지려면 우선 이게 기본으로 구구단이 돼야 돼. 12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꼭 좀 그 공간 부족하시면 D에도 등가속도 운동의 연속이기 때문에 뒷장에서 연습을 해놓고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의 친구 예지가 야 우리 ET 영화 보러 가려면 T? A분의 V, V분의 ES, 루트 A분의 ES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구구단이에요 정말. 이걸 달달달 생각 없이 때리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생각을 해서 때리면 중위권이 되는 거고 어렵다, 외우기 싫다 이러면 하위권이 되는 거고. 자, 쌤이 문제 하나 내볼게.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우선 이게 기본 케이스야. 보통 처음 속도를 V0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음 속도 또는 초속도라고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랍니다. V0가 0이야.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건 정지해 있었다는 뜻이겠죠. 삐뚤삐뚤하게 그려져. 둘, 한. 지금 잠시 보면 이게 8페이지 내용까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힘도 들어갔잖아. 그치? 앞에 우리 힘도 다뤘잖아. 쌤 교재 물리원에서 그 내용이 40페이지 분량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분들 기본적으로 꼭 친구들이 해야 될 필수 부분들입니다. 이게 쉬워지면 물리로 넘어올 확률도 커. 통과 시험도 잘 보겠지만 물리가 그렇게 겁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돼. 물리? 괜찮은데? 외울 거 적고 활용도의 문제니까. 자, 문제 들어갑니다. ST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나타났는데 2초 동안에 처음에 정지했던 녀석이 8m 같아. 여기에서 환장할 요것이 무엇인 게 그래놓고 가속도는 얼마라고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쌍욕한다고. 특히 문과 때 뭐? 이렇게 된다고. 할수 있어?
자,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저는 이가 최상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0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변화, 이 녀석의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이거 수학 문제잖아. 그럼 갑니다. 얘 곡선이네. 몇 차? 그래. 나 이거 매일 수학 강의하면서도 힘들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 맨날 이거. 그래서 애들이 아래쪽, 아래로 볼록 중에서 지금 이 형태인 거지. 그래서 물리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곡선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석해라? 포물선. 몇 차? 2차. 자. 저 안 보였던 게, 어라? 쌤, 저는, 2차인 거 알았어요. 포물선이니까 2차예요. 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BT 그래프가 몇 차? 1차예요. 왜 ST가 2차라면 BT 그래프는 1차일 테니까요. 오케이? 어라? 2초라고 하는 시간 정보와 변이의 정보가 8이 나와 있네. 몇 가지 정보 나와 있습니까? 2개 정보 있지. 그러니까 나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다라. 외우기가 싫래? 그럼 BT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면적 8이 나와야 되는데 밑변이 2래. 그럼 높이가 얼마라는 소린 거야? 8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2초인 순간에 속도는 8이야.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얼마? 4m/s 제곱. 왜 내가 이걸 2차, 1차 알려주고 왜 이걸 해줬는지. 2차라는 거 포물선 보고 만약에 이게 달달달 외워진 친구 같은 경우에 누구 구하래? 가속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정보하고 누구 정보가 있어? 이 정보 있지. 잠깐만 보셔봐. 시간 몇 초? 2초니까 2의 제곱 4지. 변이 8인데 2를 곱해야 되는데 16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4. 외워서 바로 가면 시간이 더 빨라. 근데 지금 친구들이 외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ST 그래프가 2차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BT 그래프는 1차. 그래서 이 형태야. 2개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네. 그러니까 저걸 외워버리면 문제를 더 빨리 끝나는 거야. 남들은 보고 뭐야, 특히 문과 것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무슨 가속도 정보가 어딨어? 나중 속도도 모르는데 뭘 구해? 짜증내고 있을 때 이과 애들은 미분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일반 분리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데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 형태 기억하시고 적어낼게.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쌤이 까먹을 수 있어. 쌤 AT 그래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라고 꼭 이야기해줘. 이게 원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1강, 2강, 3강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문제도 친구들이 가장 질문들이 많고요. 자, 뭘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문제. 자, 갑시다. 12페이지 10번. 우선 글자가 많으면 친구들은 어려워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동영상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난독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 영역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언어 선생들이 굉장히 신나는 편이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언어 수업 때문에 물리 수업을 겹쳐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 가면 언어 따위가 그치. 물론 모든 과목이 다 따위가 들어가겠지만 수학하고 겹쳐도 수학 따위가 되겠지만 아무튼 자, 가봅시다.
이미지를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봐.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밑줄 치세요. 그러면 우선 생각나야 될 게 등가속도 운동이네. 얘 ST 그래프 2차가 돼야 될 테고 BT 그래프 1차가 돼야 될 테고 AT 그래프 3차가 돼야 될 테고 등가속도 1, 2, 3 중에 하나 그려져야 될 테고 만약에 1 그려지면 너 가지고 노는 거네? 이런 식이 돼요. 자, 길이가 L인 직선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동차가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의 속력은 11m. 오, 처음부터 속력이 있었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으로 그려져야 돼? 그렇지. 어차피 3개 아니면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BT 그래프를 그리니까 빵! 오!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 이제 표현시키는 거예요. 너 10. 오케이? 그 다음 빠져나왔을 때 속도 얼마? 31을 조건에 나와있죠? 운동한 시간 몇 초? 5초. 그러면 터널의 면적은 이 녀석이겠구나. 이해되시죠? 왜? 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속력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자, 들어갑니다. 평균 속력 선생님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달달달 외워지고 나면 이 평균값에 대한 의미하겠지만 그거 없이도 해석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 평균 속력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 움직인 시간 몇 초? 5초. 거리 살펴보니까 마랑 그럼 친구들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거 잘 알잖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요. 맞나? 그래서 윗변 10, 오예, 아랫변 30, 오키. 높이 5, 의 절반 2분의 1이요. 이게 이동한 거리, 변이가 되겠죠? 얼마냐? 40에다가 5 사라질 테고 40에다가 평균 속력은 얼마? 21. 이해돼?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로 평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저 부분을 선생님이 이게 친구들이 능숙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여. 이 노란색 면적하고 이 직사각형 면적 같게 봐도 되겠지. 언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엇일 때? 합동일 때. 면적이 같은 거지. 그래서 10에서 30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야, 너는 꾸준히 이 높이 같으니까 20의 속력으로 쭉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20인 거예요. 뭘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 네, 우선은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로 평균값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법, 맞는 말, 니은법, 사다리꼴 면적 구하래. 그치? 사다리꼴 면적 얼마였어? 100이었지? 그래서 니은법, 맞는 말. 가속도의 크기 보라네. 얘는 5초 동안에 X축이 5만큼 변했을 때 Y축이 20만큼 변했네. 기울기 얼마? 4인치. 그래서 정답은 그느드 모두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8강 9강은 대체적으로 2학기의 기말이기 때문에 얘는 좀 여유가 있어. 1강, 2강, 3강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테고요. 여기에 있는 수준의 문제가 좀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한 중3급의 친구들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 8페이지 내용까지 다 하진 않았어. 좀 더 연습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좀 숙제로 문제를 좀 풀어오셨으면 하는 부분이 문제 많죠. 어디까지? 기출문제 부분 하지 마시고요.
풀리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쌓일 거야. 분명 나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안 풀려.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한다면 다 놓으셔도 되고요. 숙제를 안 해오시는 친구는 최소한 V는 AT, T분의 예스로 들려있어요. 달달달 외우시면 숙제 안 해오는 것도 용서해드립니다. 17페이지 37번까지. 오케이.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많은 걸 쏟아보려고 하면 역효과 나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도 차라리 못 나가더라도 1학기 킬러 파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리 공부하다 보면 성향상 물리 공부할 때 그때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수학 문제도 좀 마찬가지인데 수학 풀릴 듯 하는데 안 풀려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지 않니? 나만 그럴까? 그럴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잡히고 정말 진짜 선생님이 보통 제일 좋아하는 게 알코올과 니코틴과 수학이나 물리 문제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보통 예전에는 아파트에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욕실에 들어가서 담배라도 물고 소주를 하나 놔두고 뭐 하는 거지? 책을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안 풀려. 그럼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못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전체 방송 나오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벗어났어. 그 이유보다는 밑에 층은 계속 야 애들이 작은 애들인데 그 애들이 막 조심히 다녀야지 뭐 이럴 나이는 아니잖아. 5살, 9살인데 다 그렇게만 다니지. 매일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어쩌면 너무 짜증나. 이사! 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야 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차 뒤 트렁크에다가 놓고 지정된 장소에 나가는 이런 전원주택에 살면 아닌 것 같아. 물론 간혹 가다가 마음껏 내 집에서 악을 지르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왜? 주변에 산밖에 없으니까. 다 좋은데 너무 불편해. 태어나서 진짜 나는 뱀을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고요. 쥐를 구경한 것도 처음이고요. 쥐가 나타나면 우리 집 여성들은 나를 부르면서 나를 떠밀어. 누구는 쥐를 잡아봤나? 그래서 쥐가 물면 아플까봐 장갑 두꺼운 걸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지. 쥐의 강력한 그 이빨이 꼭꼭 계속 나를 찌르고 쥐 꼬리가 그렇게 긴지 난 처음 알았어. 그 다음에 뱀이 참 정말 입이 크고 나도 뱀이 사람을 안 공격할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잘못돼.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와 하면 갑자기 픽 하고 튀어나온다니까. 혹시나 부모님께서 전원주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리시기 바랍니다. 살아 경험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진짜 나오시느라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이라도 친구들의 뇌세포에 좀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아서 내가 더 뿌듯하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질문들이나 아니면 막 쌤이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 거의 10시부터 10시까지 있거든. 근데 이제 뭐 물어볼 질문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카톡으로 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험 때 아니면 뭐 친구들 큰 질문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들이나 선생님 저 이쪽 파트 부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쪽 문제들 더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번호고요. 저장 시킬 때는 잘생긴 물리쌤
써볼게요. 잘생긴 물리스타 아니면 잘생긴 성쌤. 나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생님 거울 보면서 하는 의식이거든. 한 30초에서 1분 동안 너 왜 이렇게 잘났냐? 잘생긴 게 뇌까지 이렇게 뛰어나다니. 그러고 있으면 와이프가 처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냥 그러려니.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딸 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하는데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나고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엑스트라인 거잖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좀 긍정적인 것 같아. 그래서 호영이도 그렇고 주혜도 그렇고 아침마다 얼굴도 이쁜 형이 너 왜 물리까지 잘하는 이렇게 태어났니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들을 쌓아주신다면 좀 그래도 하루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꼭 V는 T분의 ES 루트 2의 ES. 한 번 보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생각날 때 한 30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방금방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귀엽다. 둘 다 엄마 아빠가 진짜 뿌듯해 하시겠죠? 그다음에 친구들이 학원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평화를 위해서도 너네를 학원에다가 보내야지 엄마 아빠도 좀 쉴 수 있지 않겠니? 집에 있으면 매일 너네 지금 시기가 딱 싸울 시기 아니야. 엄마 아빠. 그치?